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교재 88쪽에 나와 있는 단원별 감 잡기 문제. 네, 감을 팍 잡아야 되겠죠. 문제가 21문제 정도 있습니다. 네, 한 문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21문항 제가 이제 꼼꼼하게 풀이를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들 미리 풀어져 있어야 돼요. 미리 풀어져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공부한 대로 문제가 술술 풀리는지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 잡기 문제 1번. 다음의 주장과 관련된 조치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화이가 나라를 망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러하였으나 오늘날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명은 우리나라에는 부모의 나라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의 의의를 맺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인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인조실록에. 그렇죠? 그 원수는 누구예요? 청나라죠. 우리가 병자호란 당시에 주전론을 했던 김상원과 같은 대표적인 주전론자들의 주장이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관련된 조치, 이와 비슷한 내용들. 청나라 무시하고 명나라 섬기고 대보단을 세우고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냈다. 예,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죠? 복수설치? 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국왕의 친위군과 수도를 경비하는 군사력 강화했다. 인조 때부터. 물론 훈련도 가면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있었습니다만, 병자호란 겪고 나서 인조 반정 이후에 인조가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청나라 부대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도 주변에 부대를 신설을 했었죠. 그래서 어총수금이라고 했죠. 어총수금.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 금이영 같은 경우는 수종 때 했습니다만 같은 내용입니다. 병장도서를 편찬하여 군사훈련의 지침서로 사용했다. 이거는 전혀 청나라를 막는 거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위제를 실시하고 진법훈련을 행했다. 이거는 이제 진법훈련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뭐였어요? 요동을 정벌하기 위한 거였죠. 진법훈련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명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던, 그래서 청나라를 대비하는, 청나라를 좀 무시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거, 기억과 니은.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군제 개편 직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제 개편, 통리기모함은 12사, 군제 개편 이영, 무의영, 장어영. 네, 무의. 네, 장어를 먹었는데 쓸모가 없어.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네, 별기군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당시의 고종과 그 민씨 세력들의 개화 정책이죠. 개화 정책. 네,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90군인들의 반발로 이모군란이 일어났다. 맞습니까? 그렇죠. 별기군 때문에 일어났죠. 맞는 내용이고. 2번. 청해 지원으로 대원군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다. 이게 틀렸죠. 2번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기화 정책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모군란이 일어났죠. 이모군란. 1882년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청군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원군을 어떻게 했어요? 대원군을 청나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납치해 가버렸습니다. 납치해 가버렸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청나라가 지원을 해가지고 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한 게 아닙니다. 조선은 청과 조청상민 수령무역 장전을 체결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로 인해서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 국내 모든 육지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것이죠. 4번. 조선은 일본과 재무포 조약을 체결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갈게요. 3번. 다음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제는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한 후에 조선 총독부로 하여금 산업 전반의 착취와 민족 자본의 성장을 철저히 억압하는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네. 이런 일이 있었죠. 네. 국권을 강탈한 후에 1910년도에 1번. 임야 조사 사업을 통해 전국 살림의 50% 이상을 침탈했다. 그렇고요. 2번.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여 일본 화폐 제도를 그대로 도입했다. 자, 3번. 회사령을 통하여 회사 설립 시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았다. 네, 그렇고. 4. 철도, 항만, 통신 등을 독점 경영하고 인삼송들을 전매했다. 그렇죠. 1910년대에 다 우리의 모든 산업을 지들이 빼앗아 가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근데 틀린 것이 있어요. 바로 뭡니까? 2번이죠. 자, 2번에 우리가 여기 뭐가 돼 있어요? 화폐 정리 사업을 했다. 화폐 정리를 했다.
이건 누가 했습니까? 1905년도에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누가 했죠? 일본인 메가타가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 경제가, 이 화폐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 대문의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걸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의 항거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3.15 선거는 불법 선거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부 통영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3.15 부정선거, 4.19 혁명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1960년이죠. 60년. 자, 니은.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체제를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국민과 함께 내린다.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호원 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자, 이것이 이제 6월 민주항쟁이죠. 몇 년도입니까? 87년도입니다. 87년도. 그죠? 87년도. 자, 그 다음에 디귿. 정부 당국에서는 18일 아침에 각 학교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대검을 꽂고 돌격 앞으로를 감행하였고, 이에 우리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 당국의 불법 처사를 규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몇 년도입니까? 80년도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우리는 이 나라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민주구국선언을 선포하는 겁니다. 민주구국선언이 딱 나왔어요. 제가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생소한 거긴 합니다만,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경제 입국의 구상과 자세는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 민족 통일은 오늘 이 결의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 자, 이것이 76년도에 3월 1일, 그래서 3월 1일 날 했다 3일 민주구국선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김대중, 그 다음에 윤보선, 그 다음에 문익환 목사님, 그 다음에 함석헌,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었죠. 명동 성당에서.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당시에 뭐예요? 당시에 그 유신 체제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그 한일 협정으로 맺어진, 그러면서 일본 경제에 우리가 자꾸 예속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골라주시는 건 뭐부터 골라주셔야 되겠죠? 기억부터. 기억.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디귿, 니은 순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5번 문제.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대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골귀족들은 경제 기반을 확대하여 사병을 거느리고 권력 다툼을 벌였다. 중앙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연합적인 정치가 운영되었다. 한편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농민에 대한 강압적인 수치가 따르면서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초적이 되기도 하였다. 신라 하대 때의 모습이죠. 예, 신라 하대 때의 모습입니다. 1.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맞습니까? 맞죠. 2. 지방에서 호족 세력들이 등장하였다. 그렇고요. 3. 선종의 대표적인 사원으로 구산 선문이 세워졌다. 그렇죠. 4. 육두품이 왕과 결탁하여 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육두품이 4번에 육두품이 왕하고 결탁했던 시기는 바로 언제예요? 신라 중대죠.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나서 얼마 안 된 바로 그 시기. 특히 육두품을 누가? 신문왕이 진골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국학을 설치했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6번 문제. 6번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시대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각 시족별로 대략 20-30명씩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였다. 공동노동, 공동분배, 공동재정의 삶을 영위했다. 여기 딱 그냥 뭐 시족별로. 그러니까 언제? 신석기 시대. 옳은 것. 1. 뼈바늘로 옷을 지어 입기도 했다. 그렇죠. 의복 생활을 했습니다. 2. 잉여 생산물의 축적이 계급의 분할을 촉진하였다. 잉여 생산물의 축적이 계급의 분할을 촉진하였다. 생산물이 잉여물이 나오기, 계급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죠. 근데
이게 축적이 계급의 분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더욱 촉진됐던 것은 이제 철기 시대 가면서 더욱 촉진이 됩니다. 3번 주로 강을 끼고 있는 야산이나 구릉지대. 예, 청동기 시대 때부터 시작됐던 것이고 전형적인 유물로 반달돌과 홈자기 등이 있다. 이것도 청동기 시대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7번 문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어지보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더라. 길자면 딱 느낌이 딱 오잖아요. 500년 도읍지를 500년 도읍지 여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 때도 추초로다.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부딪혀서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하느라. 이 객은 이제 이 시조를 지은 원천석을 얘기하는 것이고 흥망, 망했다는 얘기예요. 뭐가? 만월때가 어디입니까? 이 개성에 있는 고려 왕궁터죠. 망했다는 얘기예요. 추초. 그러니까 그냥 잡초만 가득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한탄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지역은 어디예요? 개성입니다. 개경. 자, 그러면 이 문제 상당히 좋아요. 1. 6.25 전쟁의 휴전회담이 열렸다. 개성에서. 네, 맞습니다. 2. 요거 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들. 약간의 이제 지도를 보면은 왜 개성에서 했을까? 판문점에서 하면 안 될까? 판문점이 개성시에 당시에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제는 삼팔도선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휴전 협정이 되면서 이렇게 돼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개성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성 바로 밑에가 이제 판문점이에요. 그래서 개성에서 했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2. 조선 후기 이 지역 상인들을 송상이라고 부르다. 개성 상인들, 송상. 네, 그렇죠. 3. 남북 합작 공장에 들어서는 공단, 개성공단. 네. 4. 북한은 당군능이 이곳에 발굴되었다고 발표했다. 이건 평양이죠, 평양.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8번. 다음 내용의 국가체제를 제정한 정권의 개혁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되어 온 바 자주 독립한 제국이니라.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하온 군권을 지나니 공법에 이른바 자립정책이니라.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여 계엄과 해엄을 명하니라. 대한국 국제죠. 제가 지난번에 대한국 국제 전문을 제가 보내드렸죠. 대한국 국제 세계 만방에 알린 겁니다. 우리나라 세웠다 이렇게 알린 거예요. 1899년도에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 네. 1. 이소 4대. 이소 4대 나오는데 이소 4대. 이게 뭡니까 이게? 작은 것이 큰 것을 섬긴다는 얘기죠. 이건 맹자가 했던 얘기인데 이 4대예요. 4대. 그럼 대한제국 4대 합니까? 4대? 아니죠. 그다음에 동도서기. 그러니까 광무개혁할 때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거를 동양 거 사용하고 서양의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 동도서기. 양모운동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중체 사용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구본신참.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 식산흥업, 산업을 발전시킨다. 그거였죠. 그래서 정답 거리가 먼 것은 바로 이소 4대였습니다. 이소 4대. 자, 9번 문제.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여기 이제 보시면서 1945년 해방 이후 남북한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 1948년 김일성은 남로당과 연안파 인사들을 배제하고 예남파라고도 해도 됩니다. 배제하고 북한 정부를 구성하였다. 요건 처음에는 같이 한 거죠. 같이 하고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50년대에 뭐 남로당파, 뭐 연안파, 소련파들 다 숙청해 버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1965년 한국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베트남에 파병되었다. 베트남전이 유엔군이 간 적은 없습니다. 예, 단 한 번도 없어요. 미군이 주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군이 부탁을 해가지고 파병이 되었던 것이고, 자 3번 1969년 삼선 개헌에 성공한 박정희는 간접 선거를 통해 1971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렇죠?
원래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 제안이 철폐가 됐었었죠. 이승만이. 근데 그 박정희는 초대 대통령이 아니니까 삼선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6차 개헌입니다. 6차 개헌. 그래서 71년도에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간접 선거가 아니라 직접 선거였죠. 직접 선거. 이 박정희를 위협했던 후보가 누구였어요? 바로 김대중 후보였죠. 그래서 위협을 느낀 사람이 이제 간접 선거로 그 이후에 7차 개헌을 하게 되면서 유신 헌법으로 개헌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3번 틀렸죠. 네, 4번. 72년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여 수령 유일 지도 체제를 확립했다. 이른바 주석제. 72년에 사회주의 헌법. 그러면서 주체 사상을 사회주의 헌법에 반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972년도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남한은 그 이후에 이제 서로 독재 체제 하기 위해서 유신은 체제로 갔던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 정답 4번. 자, 10번 문제. 네. 10번 문제 나와라. 왜 안 나가죠? 10번 문제. 요게 안 꼽혀져 있었네요. 네, 다시 꼽아서. 네, 리모컨이 안 먹어가지고 당황했어요. 자, 10번 문제 나왔습니다. 네. 자, 다음 자리에 비추친 새로운 군대의 활약으로 나타난 사실은 신이 오랑캐에게 패한 것은 그들의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왕이 건의하여 새로운 군대를 편성하였다. 문무, 산관, 이서, 상인, 농민들 가운데 말을 가진 사람을 신기군으로 삼았고, 느낌 파고 옵니다. 신기군으로 삼았고,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20살 이상 남자들 중 말이 없는 자는 모두 신보군, 보병이죠. 그 다음에 승려를 뽑아서 항마군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뭐예요? 별기군이죠. 별기군입니다. 별기군. 윤관이 건의해서 만든 특수부대 별기군. 별기군이 뭐를 했습니까? 여진을 정벌 했었죠. 1번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파했다. 이건 누구예요? 강감찬입니다. 강감찬. 2번 개경까지 침입했던 홍건적을 격퇴했다. 이것은 이제 공민왕 시절에 이제 활약했던 신흥 무인들 얘기하는 것이죠. 3번 처인성에서 몽고군에게 공격을 막아냈다. 김윤유. 4번 여진족을 물리치고 동북지방에 구성을 쌓았다. 이것이죠. 동북구성 윤관의 별기군. 정답 4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번. 다음은 항일 의병운동의 시기별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나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가. 항일 의병운동. 존왕 양의를 내세우며 지방 관할을 습격하여 단발을 강요하는 친일 수령을 처단하였다. 이게 뭐예요? 1895년도에 일어났던 을미의병이죠. 을미의병. 네. 나 일본의 외권 박탈을 계기로 국권 회복을 위한 무장 항쟁을 전개했다. 을사늑약과 관련된 을사의병입니다. 1905년도. 다 유생과 군인, 농민, 광부 등 각계각층을 포함하여 전력이 향상된 의병은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벌였다. 이것이 이제 정미의병이죠. 1907년도 군대 예산과 관련된 정미의병. 네. 근데 뭐래요? 나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 을사의병과 관련된 것이죠. 1. 민종식은 1천여의 의병을 이끌고 홍주성을 점령했다. 네. 2번. 평민 출신 의병자 신돌석이 처음으로 등장하여 강원도와 경상도 접경지대에 크게 활약했다.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 3번. 의병 지도자들은 서울 진공작전을 시도하여 경기 양주에서 십선도 창의군. 이게 뭐예요? 정미의병이죠. 다죠, 다. 4번. 최익현은 정부 진위대와의 전투에 임해서 스스로 부대를 해산시키고 체포당하였다. 네, 을사병 맞고요. 정답은 3번. 12번 문제. 다음은 삼국의 발전 과정에 있었던 사실이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 고구려의 침공을 받은 백제는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니은. 수의 위협을 받던 고구려는 돌궐백제 연합 세력을 구축하였다. 디귿.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대가해를 병합한 신라가 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으로 옮겼어요. 언제? 장수왕 때죠. 예, 장수왕 때. 그래서 이때가 몇 세기입니까? 5세기 때죠. 자, 수의 위협을 받은 고구려는 돌궐백제 연합, 그러니까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이
대결하는 그런 구도가 됩니다. 자, 이것이 언제예요? 7세기 초반이죠. 네. 디귿. 한강역을 차지하고 대가야를 병합한 신라가 삼국경쟁의 주도권 장악. 6세기 진흥왕 때죠. 그래서 순서별로 골라라. 기역, 디귿, 니은. 기역, 디귿,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13번 문제 갈게요. 13번 문제. 다음과 같은 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결과로서 옳지 않은 것. 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절한 방안을 영구 조성하기 위하여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으로 4개국 신탁통치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4국 정부가 공동 참작할 수 있도록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요 내용이 이제 어디에 있는 겁니까? 1945년 12월에 있었던 모스크바 3개국 외상회의에서 있었던 것이죠. 네, 그 내용입니다. 1. 우익 세력은 대대적인 신탁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그렇습니다. 2. 신탁 통치에 대한 의견 차이로 좌익과 우익은 격렬하게 대립했다. 그렇죠. 우익은 반대, 좌익은 찬성이었으니까. 3. 두 차례의 미소공동위원회는 두 나라의 이해관계를 결렬했다.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랐죠. 미국은 모든 단체와 정당을 참여시키자. 소련은 찬탁하는 애들만 참여시키자. 4번. 좌익 세력은 처음부터 찬탁운동에 참여하여 민족의 분열을 초래했다. 좌익도 처음엔 반탁이었어요. 처음에 반탁이었다가 나중에 찬탁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 4번. 자, 14번 갑니다. 다음에 경문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문입니다. 우리가 의를 들어 이의 이름을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에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합니다. 안으로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합니다. 예, 탐악한 관리, 밖으로 횡포한 강적의 무리, 특히 외놈들 얘기하는 거겠죠. 양방과 호강의 앞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미, 수령의 밑에서 굴욕을 받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들이다.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해도 미치지 못하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어서면 서면백산, 앉으면 죽산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경문이에요. 누구의? 전봉준의 경문입니다. 무슨 경문일까요? 백산 나죠. 백산 경문이죠.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라 라는 거죠. 1차 봉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1. 명성황후 시에 대한 농민의 반발심이 팽배했다. 관계없죠. 2. 친위대와 진위대를 신설하여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관계없고요. 요게 이제 친위대, 진위대를 증강했던 것은 언제예요? 광무개혁 때죠. 3.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농민의 적개심이 확산되었다. 네, 이것도 원인이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곡식을 많이 이제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곡식이 없다 보니까 방공령까지 하게 되고 이런 그러한 내용들이죠. 4번.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항일 의식이 강화되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15번. 다음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서술이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내라는 것은 재판 없이 태형을 가할 수 있는 직경철법권을 헌병경찰에게 부여하였다. 이게 1910년대죠. 1910년. 1910년대에 태형령이 부활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한반도를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창기지. 이게 뭐예요? 1931년도에 이른바 뭐가 일어났죠? 만주사변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만주사변을 일으켜가지고 여기에 일본 애들이 뭘 만들었어요? 만주국이라는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의 왕이 누구예요? 푸이죠. 푸이. 마지막 황제,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 그죠? 디귿.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하여 인적 물자 자원의 수탈을 강화했다. 이것은 1938년도. 37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있었잖아요. 중일전쟁. 그죠? 중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중일전쟁. 그래서 요걸 했던 것이죠. 사상통제와 탄압을 위하여 고등경찰제도. 자, 이 고등경찰제도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헌병경찰은 알죠.
보통 경찰도 알고 192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 애들이 이른바 문화 통치다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보통 경찰제로 가는데 보통 경찰이 있고 고등 경찰이 있어요. 그럼 이 고등 경찰은 뭐 하는 애들이냐? 바로 이거 하는 애들이에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일종의 정보 경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슈타포죠, 게슈타포. 몰래 비밀 경찰 걔네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느냐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부분을 여기도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1925년도에 무엇이 나타나죠? 치안법이 나타나죠. 그죠? 원래 치안법이 나타났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탄압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치안법을 만들면서 공산주의 사상을만 탄압했던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까지 탄압을 했던 것이죠.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데가 이제 1920년대다라는 겁니다. 리을은 1920년대. 그럼 맨 처음에 순서별로 골라라 그러면 기억, 그다음에 1920년대 리을, 그다음에 여기 니은 30년대, 그다음에 38년도 요거 기억 리을 니은 디귿, 기억 리을 니은 디귿.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고려 중기의 국제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 중기입니다. 1. 고려가 요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그들의 침략을 불러왔다. 고려하고 요가 뭐죠? 금여야 요거이 뭐야? 기억하죠? 예, 금여야 요거이 거란이죠. 거란하고 고려가 초기에 사이가 안 좋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요 나라가 쳐들어와요? 아닙니다. 물론 사이가 안 좋긴 합니다만 무엇 때문에 쳐들어온 거예요? 얘네들은 중국 대륙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려와 송나라가 굉장히 우호관계가 좋으니까 그 관계를 끊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이죠. 2번 북방의 요와 금이 연합하여 중국 왕조의 송을 침공하였다. 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네, 무슨 연합을 해요? 3번 송이 금을 견제하기 위하여 고려와 친선회계를 도모하였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송나라는 중국의 왕조 가운데서 가장 약했던 왕조이기 때문에. 4번 고려와 금이 연맹하고 송과 요가 연맹하여 세력 균형을 이루었다. 서로 무슨 뭐 고려하고 이제 송과 연합을 했죠. 금하고 또 요는 별개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다음 걸 종합하여 우리나라 초기 국가의 정책 특징을 옳게 추론한 것은 부여에는 왕 아래 마가우가 저가 구가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은 각기 자국들의 소국을 다스리면서 중앙관직을 겸하였다. 그 얘네들이 뭐 했습니까? 사출도를 다스리게 했죠. 고구려는 왕 아래 대가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각기 사자, 조위, 선인들의 관리를 거느리고 독립된 세력을 유지하였다. 이 대가들이 뭐예요? 상가, 고추가였죠. 상가, 고추가. 네, 이 대가들입니다. 가짜가 이제 큰 어르신, 선생님 뭐 그런 뜻이에요. 사마는 목지국의 왕이 전체를 지배하였으나 실제로는 신지, 견제, 불의, 읍차 등의 지배자가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철기를 기반으로 했던 초기 국가의 정치적 특징입니다. 부족 연맹 국가죠. 얘네들은 부족 연맹입니다. 왕권이 강해요, 약해요? 왕권이 엄청나게 약해요. 아니면 왕이 아예 없어요. 그런 특징이다라는 거죠. 부족 연맹 국가.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1번.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귀족회의를 통해 처리했다. 그렇죠. 왕이 뭐 직접 뭐 이렇게 처리 못해요. 귀족회의, 이 부족장들 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2번. 정치 조직을 정비하여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거는 그 뒤에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중앙집권 국가죠. 3번. 부족 연맹체적 성격을 띈 국가로 관료 조직은 성립하지 못했다. 이런 게 관료 조직이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마가우가 저가 상가 고추가 사자소 조위 선임 뭐 이런 거 뭐 신지견제 읍차 불예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4번. 왕권은 미약하였으나 관리를 파견해 지방 부족을 통제 관리했다. 네, 왕권이 미약한데 어떻게 관리를 파견합니까? 관리 파견 못하죠. 네,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근데 요거 오류가 났습니다. 오류가 아니군요. 네, 정답 1번.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18번 문제.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금성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5월에 고구려 대왕이 상왕공과 함께 동쪽 오랑캐 매금을 만나 신라 매금을 만나 동쪽 오랑캐 신라 매금이라고 딱 했어요. 매금.
매금을 만나 영원토록 우호를 맺기 위해 이곳에 왔으나 신라 매금이 오지 않아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고려 대왕 태자공과 전부 대사자 다우 환모에게 명하여 이곳에 머물러 신라 매금을 만나게 하였다. 12월 23일 신라 매금이 고구려 당주인 발위 사자 금노에게 신라 국내의 사람들을 내지로 옮기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딱 나타나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충주에 있는 중원고구려비죠. 장수왕 고구려비.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고구려는 아주 높은 상국, 신라는 이렇게 오랑캐 나라, 그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번 광개토 대왕이 새로 개척된 영토를 순수하고 민심을 수렴하였다. 이거 장수왕이잖아요. 장수왕. 네, 장수왕이니까 아니고. 2번 울진 봉평 지역의 부속민의 토지나 재물에 대한 권리를 공인해 주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울진 봉평 지역에 있었던 이 비, 굉장히 중요한 비인데, 울진 봉평에 있는 봉평비, 요 비서, 이게 언제냐면 법흥왕 때예요. 법흥왕 때. 원래 이제 이 신라가 울진까지 이게 쭉 진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신라의 진출을 얘기합니다. 신라의 진출을 얘기하는데, 이 울진에 있는 사람들이 신라에 편입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혼내줍니다. 곤장도 때리고 혼내줘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당시에 신라의 관부가 육부였다. 또 그 다음에 율령이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져 있어요. 어찌됐건 신라가 법흥왕 때 울진 지방까지 진출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거와 더불어서 모두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냉수리비도 알아야 돼요. 냉수리. 이건 포항이에요. 포항.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은 지증왕 때 나온 거예요. 지증왕 때. 지증왕이 법흥왕보다 먼저잖아요. 그렇죠? 지증왕 때 나왔는데, 이 여기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가지고 이 재산 분할 문제 가지고 막 서로 다툼을 했어요. 분쟁을 있었어요. 이 분쟁을 해결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냉수리비는. 그래서 요 비석 요거 꼭 챙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원주민과 복소민을 수묘인으로 편성하여 왕릉을 수호하게 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점령을 했는데, 이 원주민 거기 사는 애들을 갖다가 왕릉을 수호하는 수묘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광개토 대양릉비입니다. 광개토 대양릉비. 자, 4번 고구려가 스스로 천하의 중심에 놓고 신라를 종속된 나라로 인식하였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뭐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겠으나 심화적인 내용들 여러분들 챙겨두시라고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19번 다음은 어느 성명 또는 선언의 내용이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자, 여러분들이 요것만 딱 보게 되면 칠사남북공동성명 같아요. 틀릴 수 있어요. 저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연방 제안, 칠사남북공동성명에 이런 내용이 없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2000년도에 있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공동선언. 2000년도 밀레니엄. 예.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20번. 자, 다음은 근대백년운동 과정에서 주장된 내용이다. 시기 순서대로 바르게 나가는 것은 토지는 평균 분작하게 할 것. 이게 뭐예요? 동학농민운동이죠. 동학. 몇 년도에? 1894년도에 폐정개혁안 12개조 중에 하나입니다. 규장감 및 해상공국을 폐지한다. 해상공국. 그 보부상들을 관리하는 기구잖아요. 이건 뭐예요? 갑신정변이죠. 몇 년도입니까? 1884년도.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시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게 시행하게 할 것. 이것이 독립협회의
관민공동에서 뭘 했어요? 헌의육조 했죠. 관민공동에 이거 하나만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헌의육조. 예, 1898년도에. 연도는 몰라도 돼요. 시장에 외국 상인의 출입을 언금하고 다른 나라의 철도 부속권을 허용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한 3인 논설이에요. 이 대한 3인 논설 중에 하나인데 이게 누가 한 거냐면은 활빈당이 한 거예요. 활빈당 아시죠? 예. 활빈당. 뭐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그 사람들의 후예들 또 을미의병에도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제 활빈당이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순서별로 골라라. 그러면 니은, 기역, 그다음에 디귿, 리을, 니은, 기역, 디귿, 리을, 니은, 기역, 디귿, 리을.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21번. 다음은 해방 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이다. 시기 순서대로 바르게 나가는 것은 반민족 행위, 시기 순서.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했습니다. 몇 년도에? 48년도죠. 48년도에 우리가 연도까지 조금 알아주신다면 반민족 행위 처벌법 요것이 우리가 이제 정부 수립했죠. 1948년 8월 15일 날 그 다음 달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혀 다른 거라고 얘기했죠. 이게 연현 선생님이죠. 1945년 우리가 8월 15일 날 해방되고 나서 바로 했던 것이죠.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46년도에 했던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48년 8월 15일이죠. 맨 처음에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반민족 행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 다음에 기억, 재헌국회에서 했던 거니까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은 같은 문제죠. 아까 풀어봤던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치사 파트를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치사 파트 마무리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 파트만 아주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